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소통하시면 시청하는 재미가 더욱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어 오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축구대표팀 논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임박,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 선수 간의 몸싸움 후폭풍인데, 자, 오늘도 축구 전문가 박문성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희도 한번 얘기 나눴는데 한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하루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주먹질을 했다, 뭐 이런 기사 그리고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이 선수 측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좀 사과문, 해명문을 좀 발표를 하고 나중에 좀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오래가네요. 선수들 다툰 문제가. 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축구협회에서 인정을 하고 한 12시간 만에 일단 사과문을 바로 올렸죠. SNS에다가. 네, 저희 올렸고 그래서 형들과 함께 잘 호흡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무리를 일으킨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이제 취지를 좀 올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몇 가지 그 몸싸움 과정에서의 사실 여부들이 조금 엇갈렸죠. 예. 예를 들면 뭐 주먹질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네. 그래서 이제 보도들이 이제 주먹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이강인 선수 쪽에서는 그러진 않는다. 그건 아니다. 몸싸움을 하거나 마찰이 있었던 건 맞지만 주먹질을 하진 않았다라고 이강인 선수 측에서 어제 또 미디어들에게 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예. 이 선수는 사실 현재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못 나왔고 한 일주일 뭐 이 정도는 좀 휴식할 거고, 네. 조만간에 좀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하니까 좀 뭐 어느 정도가 좀 구체화될 것 같고. 자, 어쨌든 네. 상황이 이렇자 이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좀 유럽 생활을 하면서 뭐 유럽 문화에 좀 익숙하다 보니 이런 뭐 행동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도 나오는 한편, 과거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좀 돌발 행동들이 좀 있었어.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강인 선수 좀 많이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선수고. 어떤 선수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일이 또 터지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이 소환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이 행동 자체를 두둔할 필요도 없고 두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단체 종목에서 어떤 개인이 어떤 일탈 행동을 한 거잖아요. 사실 몸싸움을 하거나 또 이렇게 내부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좀 문제인데.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SNS에 이강인 선수 SNS인데 뭐 댓글이 한 3만 개 정도 달렸다고 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만큼 이강인 선수를 향한 기대, 응원, 지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이제 마음이라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몸싸움이나 이런 것은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축구 현장과 스포츠 현장을 놓고 보면 단체 종목들이 선수들이 보면 뭐 몸싸움을 하고 훈련을 할 때도 이제 부닥치는 경우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또 그것을 얼마큼 또 뭐 성장해 나가거나 앞으로 발전해 나갈 때 또 어떤 경험의 자산으로 쌓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작년이었나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와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그때 몸싸움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잘 봉합이 돼서 서로 함께 잘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국내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축구팀에서 선수 동료들끼리 싸웠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건 이런 거죠. 몸싸움을 했는데 그게 바로 확인돼가지고 막 지금 대중적인 이슈로 좀 나왔는데, 원래 유럽에서는 많이 싸우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오냐면 다 은퇴하고 자서전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런 경우 많죠.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개인 활동하는 어디 가서 그냥 나 이랬어, 지난 이야기 우리가 이제 썰 푼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게 한꺼번에 지금 아시안 평가 기간에 불쑥 나와버리고 또 축구협회도 인정하니까 좀 되게 좀 커진 문제에 좀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말씀 나온 김에 축구협회 비난의 화살이 좀 가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영국 언론이 보도한 이후에 축구협회가 어떻게 보면 진상규명을 더 한다거나 뭐 다른 좀 얘기를 좀 들어본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곧장 맞습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서 어떻게 보면 선수 측이 좀 뭐 보호막이 없어졌다 할까요? 뭐 비난의 화살을 좀 증폭시켰다 할까요? 축구협회에 그런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어제 사실 되게 황당했던 일이 하나 더 있었죠. 전력강화위원회를 회의를 했잖아요.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회의한 결과를 브리핑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두 선수가 싸웠다는 보도들을 인정을 했고,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뭐 선수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는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겠냐라고 했더니 어제 축구협회가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진상 파악 중이다. 네. 그래서 파악을 다 하는 대로 선수들의 이야기 다 들어보는 대로 소상히 밝히겠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하루 전에는 맞다. 모든 게 다 맞고 더 추가적인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전력강화위원회 끝나고 물어보니까 정확한 진상 파악 중이다. 하고 있다. 하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그럼 전날 인정한 거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협회가 비판받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뭐 싸웠다 안 싸웠다 이거를 밝히냐 안 밝히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모든 어떤 이 행정이라든지 하고 있는 게 약간 갈짓자행보잖아요.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번 우리가 외국에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예. 감독을 헤드코치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매니저. 네. 이제 매니저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기술적인 영역 포함을 해서 선수들의 이런 관리까지 포함되죠. 매니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클린스만 감독의 매니징, 축구협회의 매니징 이번엔 비판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도 해볼게요. 이 손흥민 선수의 사실 반응이 좀 궁금하다는 분들이 좀 꽤 있는데 아직 아무런 입장이 없고 뭐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 아무 얘기 좀 아시안컵 얘기를 하기 싫다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네. 일단 주장으로서 흔히 보통 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뭐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보통 이래 왔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고 반응이 없어서 왜 이럴까 하는 좀 상심이 큰가 아니 뭐 지금 얘기해서 득대할 게 없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다고 보세요? 손흥민 선수 입장. 제가 뭐 손흥민 선수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추측을 해보면 일단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계속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시안컵을 주장으로 이끌었는데 아시안컵이 결과적으로는 뜻을 이루지 못했고 또 내분선까지 나오니까 선배나 주장으로서 또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핫합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모르겠지만 대중적으로 굉장히 핫한 건 맞아요. 지금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게 다 증폭돼서 보도되는 분위기입니다. 맞아요. 이강인 선수의 지금 사과문도 사과문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는 그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파장 혹은 이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 큰 물결이 조금 잦아들면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입장을 좀 밝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책임감 있게 그동안 행동을 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랬죠.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비판을 축구협회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벤투 전 감독의 발언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재임 당시에 축구협회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가요 전 축구대표 이천수 씨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번 논란에 대한 협회 태도를 비판하고요.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 부재 지적했는데 한번 연달아서 한번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Have a good performance in the World Cup and the competitions. They should think that the players don't need to rest. Is the most important is the money. Is the sponsors and everything, and the national team, in my opinion, is not for sure the most important. 감독이면 그러지 말라고 뭐 하는 거냐고 라고 얘기하면 선수들이 다그칠지도 알고 그렇게 가지고 자기만 맨날 웃고 있고 애들은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면 왜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냐 이거야. 협회에서도 왜 그것만 깔끔하게 인정하는 거야? 바로 기사 나오자마자 이게 나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인 거야. 네, 선수단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클린스만 감독이요. 현재 미국에 있어서 어제 전력평가위원회라는 게 열렸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화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시안컵 4강 탈락의 책임이요. 손흥민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감독으로서 사실 금기되는 게 선수 탓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클린스만 감독이 최악의 방법이죠. 선수 탓을 한 거예요. 아, 저는 정말 끝까지 최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축구 감독이 선수 탓, 남 탓하면 경질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 얘기도 하지만 예. 이게 꼭 축구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회사를 한번 보죠. 회사가 지난해 만약에 되게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너희들 때문에 직원 니네들이 못해서 그랬다. 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까? 뭐 경기가 어려웠고 우리 회사 전사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올해는 우리 모든 전사적으로 모든 직원들과 저도 그렇지만 CEO도 그렇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맞지 않습니까? 나와서 지난해 우리 회사 힘들었는데 다 니네들 때문에 그래. 누가 이렇게 합니까?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어제 딱 그걸 보고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어허. 진짜? 아시안컵을 망친 게 손흥민, 이강인 때문이다? 그 자체도 맞지도 않지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수들이 불화가 일으킨 것도 왜 그래요? 뭐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경기력 안 좋죠. 여론 안 좋죠. 선수들 예민해지죠. 그러다가 부닥친 거 아닙니까? 안 좋아서 부닥친 건데 부닥쳐서 결과가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완전 뒤집는 행위죠. 만약에 4강 요르단 경기 전날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 그 경기만 유독 안 좋았다 그러면 이 선수들 때문에 뭐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시안컵 내내 6경기 모두 우리가 보는 최악의 졸전이었는데 어떻게 그 앞에 경기들은 두 선수가 정말 숨이 터져라 막 프리킥 넣고 연장전 뛰고 그래서 그랬죠. 이겨준 거 아닙니까? 근데 감독이 나와서 이거를 손흥민과 이강인 때문에 졌다?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그래서요. 어제 축구협회 전력평가위원회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쪽으로 입장 정리가 됐는데 저희가 한번 그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선수단 관리에 관련해서는 팀 분위기나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도자로서 팀의 규율과 기준을 제시하는 점에서 부족했음이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대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그리고 지금은 축구협회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조금 전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정몽규 회장이 참석해서 경질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정오쯤에 일단 바로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경질 여부가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선임 절차를 무시하고 클린스만을 데려온 게 정몽규 회장이라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알려져 있죠. 취재하는 바로는 어떻게 정몽규 회장이 결자해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 어떤 큰 흐름을 거부하기에는 만약에 뭐 유임을 발표한다? 이거는 엄청난 저항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아마 축구협회와 회장에게 바로 화살이 돌아갈 겁니다. 예. 사실 이 문제를 잘 정리해도 사실 이 사태를 만든 회장 이하 어떤 그 간부 임원들이라고 할까요? 이 책임 라인들에게 분명히 비판의 화살이 좀 갈 텐데 뭐 지금으로서는 아까 축구협회에서 얘기하는 건 2시 이후 정도 발표될 거다. 공식적인 발표는 이런 얘기를 하고 브리핑은 있는데 일단 12시는 잡힌 걸로 나오긴 합니다. 그때 언제 날짜, 나올지. 시간을 발표하겠다고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올 텐데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경질 발표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제도 저희가 얘기 나눈 것 중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해야 할 경우 뭐 클린스만 감독 자녀 연봉 그리고 코치들 연봉까지 다 하면 한 10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좀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협회 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뭐 축구센터 건립부에서 대출까지 받는 상황인데 너무 좀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눴는데 어떻게 할까 이 부분 위약금 부분도 조정이 좀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클린스만을 데려왔으니 아니 사비로 좀 남은 주세요 이런 좀 감정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위약금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협상의 문제겠죠. 예. 계약서를 일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보단 줄이려고 한다면 네. 이거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당연히 클린스만 감독 측도 변호사를 대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그야말로 이건 뭐 협상 능력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비로 내야 된다. 저는 일단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축구협회가 갖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는 게 맞죠. 자꾸 이게 사적인 라인을 넣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적인 라인 속에서 가긴 해야 되는데 하지만 정말 없다 축구협회가. 그래서 나 우리 천안에 축구센터 만드는데 대출도 받았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 있죠. 이렇게 그 사제로 정 회장의 사제로 그 자녀 연봉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정 회장이 사제를 털어서 축구협회에 기부를 해야죠. 어허. 기부를 하고 그 돈으로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에게 주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호주머니를 사비를 털어서 이쪽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축구협회가 돈을 주되 정 회장이 축구협회 돈을 기부하는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네, 돈 문제라서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대표팀도 한번 예전에 과거에 이끌었지 않습니까? 중간에 한번 경질됐어요. 근데 또 자녀 연봉 위약금 문제가 나왔었는데 다 받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협상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양보 안 할 겁니다. 어. 그 특히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아유, 이 지금 이제
그동안 들인 돈도 있고 지금 여론도 이래서 이렇게 서로 헤어지는데 그거 만약에 70억이라고 치면 예. 70억을 다 받으십니까? 그냥 한 50억으로 합시다. 이런 우리의 약간 정서적이잖아요. 근데 유럽은 계약서에 있는데 내가 그걸 왜 양보해야 되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마 양보 안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이제 문제는 좀 차기 감독이 그러면 누가 될 것이냐. 저희가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차기 감독이 누가 되냐 이걸로 좀 옮겨갈 텐데 당장 다음 달에 월드컵 예선이 시작되니까 좀 빨리 선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빨리 이걸 좀 수습하려면 빨리 좀 국내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동의하십니까? 일단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이 있잖아요. 그 두 경기 홈앤더 어웨이인데 두 경기를 맡을 임시 감독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임시 감독. 임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클린스만 감독 만약 오늘 경제 발표가 된다면 예. 이제 한 달 정도 남는데 다시 기준 만들고 리스트업하고 면접하고 이러면은 다음 달에 있을 태국과의 경기를 온전히 준비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뭐 한 2달 통상 걸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식 감독이 오기 전까지 급한 불을 꺼줄 수 있는 소방수를 좀 원하는 거죠. 그러면 두 경기를 맡아야 되는데 외국인 감독 불러서 두 경기만 해주세요. 그럼 안 오죠. 그러니까 일단 국내 감독들 중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고 지금 뭐 미디어를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감독은 울산의 홍명보 감독, 서울의 김기동 감독, 그다음에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뭐 최용수 감독, 네. 안익수 감독, 뭐 또 인도네시아의 뭐 신태용 감독 얘기, 그다음에 또 베트남 감독을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의 네.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많은 감독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황선홍 감독은 지금 올림픽 대표팀인데 물리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까 이미 보는데. 맡고 있으니까. 네. 근데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나오는 것은 임시 감독으로 다음 달 두 경기만 해줄 감독인데 근데 저는 K리그를 맡고 있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감독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빼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허. 다음 달 3월 초에 K리그가 개막을 하는데 그 한참 막 시즌 하기도 어려운데 또 대표팀까지 신경 써라? 전 이건 좀 무리스럽다. 일단 두 경기라고 한다면 좀 여유가 있는 감독들에게 좀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이제 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검증이 된 감독을 그래도 뭐 임시 감독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좀 반대 얘기인데 K리그 감독 중에서도 이 K리그 감독도 하고 대표팀 감독도 하고 겸임 감독 예전에 2014년 월드컵 때 전이었던 최강희 거예요. 감독. 예. 이런 겸임 형태 그리고 검증된 감독을 그래도 좀 맡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홍명보 감독님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언론상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드컵 감독도 했고 지금 또 K리그 감독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고 이럴 수도 있죠. 지금은 일단 당장은 다음 달 두 경기이겠지만 만약에 그 감독이 어느 정도의 비전을 보여주거나 또 스스로의 의지도 있고 평도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정식 감독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면 네. 사실 그런 좀 더 긴 호흡으로는 뭐 홍명보 감독을 포함을 해서 또 후보군이 넓게 확장될 수는 있겠죠. 네. 또 하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또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감독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벤투 감독도 지난번에 월드컵 16강 갔고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번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로 돌아가 보면 선수들이 사실 이 국내 감독을 벤투 감독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 오기 전에 좀 국내 감독보다는 외국 좀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외국인 감독을 선호했다고 해서 또 그게 좀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선수들 의견을 반영해야 될까? 아니면 이번에는 뭐 카리스마가 좀 있는 국내 감독으로 가야 될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선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의견을 좀 구했다고는 하죠. 여러 의견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그중에 됐을 텐데 사실 근데 문제는 이번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는 그런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게 문제였지 여론을 많이 들었던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네. 선수들의 여론이건 전문가의 여론이건 팬들의 여론이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감독을 할 때는 뭐 선수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의견들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전체적인 한국 대표팀의 향후 비전을 제시해 줘야 돼요. 우린 이렇게 갈 거다. 또 전 세계적인 축구 전술 트렌드는 이런 거다. 그러니 이런 감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수순을 밟아야지. 지금 이게 또 똑같은데 국내파냐 해외파냐. 네. 이게 왜 중요하죠? 능력 있으면 되죠. 능력 위주로. 전 세계적인 축구 트렌드를 따라가면 되는 거고 아까 뭐 카리스마냐 아니냐 그러는데 만약에 국내파 감독 중에는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고 있는 감독이 없나요? 해외파 감독들은 모두 다 자유분방해서 또 그런 뭐 장점만 있는 그러진 않잖아요. 요즘은 이제 굉장히 또 열려놓고 서로가 고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하나로 가둬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국내파 절대 해야 된다.
뭐 해외파 절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열어놓고 능력 있는 사람 데려오자. 저는 이렇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새 감독이 오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어떻게 잘 사이좋게 만드느냐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뭐 고참들이 이강인 선수 뽑으면은 나 안 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새 감독의. 뭐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그런 경험들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밥도 좀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다툼의 과정들이 많았던 또 이런 생활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오쯤에 나온 발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